안녕하세요. 재테크농부입니다. 시장은 아직 반등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하락장은 역사적으로 볼 때 자산을 불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이런 하락장이 왜 기회인지, 그리고 하락장에 모아가면 좋은 미국 주식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일 뿐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어제 나스닥은 0.4% 소폭 상승했습니다. 이제는 고점 대비 약 25% 하락한 상태입니다. 큰 하락도 큰 상승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어제 시장 초반에는 나스닥이 2% 가까이 상승하며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중국이 다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있으며 한 달 내에 완전히 가동되는 수준까지 될 수 있다라며 이는 공급망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시장이 왜 장 중반부터 하락했을까요? 이번 주 금요일 CPI 지수 발표와 다음 주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로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다시 3%를 돌파하며 상승폭이 줄어들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CPI 지수가 전월보다 약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어 인플레이션이 정점이라는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인플레이션 해결을 위해 미국이 중국에 대한 관세를 줄여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원자재보다는 소비재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미국 상무부 장관이 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파란색은 10년 만기 국채금리, 빨간색은 나스닥입니다. 5월 초에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처음으로 3%를 뚫었을 때 나스닥 지수의 움직임이 어떤가요? 2일 연속 큰 하락을 했습니다. 실제 그 당시 뉴스를 보면 나스닥이 하루 만에 5% 가까이 하락하면서 2020년 이후 최대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5% 하락한 이유가 바로 국채금리가 최고치로 급등했기 때문이죠. 그럼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어제 시장의 하락 원인은 국채금리가 3% 이상 상승한 건데 나스닥은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최근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다시 최고점까지 가려고 하지만 나스닥은 소폭 하락하거나 어제처럼 약간 상승했습니다. 물론 장 초반 2% 가까운 상승에서 0.4%까지 떨어진 것을 보면 큰 영향이 있긴 하나 5월 초처럼 5% 가까이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시장이 악재에 적응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즉, 똑같은 악재는 시장을 하락시키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죠.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양적 긴축, 러시아 전쟁, 중국 봉쇄 등 모두 지금까지 시장을 하락시켜온 악재들이고 너무 자주 들었습니다. 새로운 악재가 나오지 않는 한 이런 악재들은 언젠가 그 효력을 다해 더 이상 시장을 하락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맨날 듣는 악재로 시장이 하락해도 크게 흔들릴 필요가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예는 과거부터 아주 많았습니다. 코로나 때를 예를 들자면 코로나가 첫 등장했을 때 기록적인 하락장이 발생했고 그 이후 델타나 오미크론, 변종 바이러스가 등장했을 때 나스닥은 큰 하락 없이 상승했습니다. 물론 델타가 첫 등장했을 때 어느 정도 하락했으나 그 이후에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나스닥 차트를 보시다시피 계속해서 우상향한 것이죠. 코로나라는 악재가 한번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코로나가 나와도 시장은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하락장을 봐보겠습니다. 이렇게 크게 하락시킨 주요 원인이 무엇인가요? 지겹도록 들었습니다. 금리 인상, 양적 긴축, 러시아 전쟁, 중국 봉쇄입니다. 지금 악재들을 처음 들으신 분은 없으시겠죠? 그렇다면 이런 악재들은 이제 곧 하락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때와 동일하게 크게 하락했지만 언젠가는 코로나 때처럼 전고점을 뚫으며 크게 상승할 것입니다. 시장을 하락시킬 악재가 없어지기 때문이죠. 다만 세상은 계속해서 새로운 악재가 나오기 때문에 하락장이 주기적으로 반복됩니다. 지금 이 차트는 S&P 지수를 1900년대부터 보여준 자료입니다. 2018년까지 기록된 것이며 아마 지금까지 기록됐다면 훨씬 더 높이 있을 겁니다. 중간의 회색 음영은 경기 침체 구간이며 계속해서 새로운 악재들과 경기 침체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악재와 경기 침체도 미국 시장의 우상향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금리 인상, 러시아 전쟁 등으로 시장이 하락한다면 기회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계속 우상향하는데 더 싼 값으로 좋은 주식을 살 기회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좋은 주식은 어떤 주식이 있을까요? 현재 보시는 차트에서 빨간색은 애플, 초록색은 마이크로소프트, 파란색은 나스닥 지수입니다. 2010년부터 비교했을 때 시장 수익률을 훨씬 상회했습니다. 10년이 넘는 시간을 투자해서 시장을 훨씬 더 이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어느 시점을 잡냐에 따라 다르지만 2008년부터
어떤 지점을 찍어도 항상 시장 수익률을 상회했습니다. 최근 하락장은 제외하고 말씀드립니다. 애플과 마소가 재미없는 주식이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변동이 크지 않지만 어느샌가 보면 어떤 주식보다 높이 올라가 있는 게 애플, 마소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저는 시장 수익률을 상회하면서 안정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을 좋은 종목이라 생각하며 그런 종목들이 빅테크라고 생각합니다. 빅테크라고 해서 영원히 상승하는 종목은 아닙니다. 보시면 2007년 글로벌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지금 우리가 아는 빅테크는 마소 하나입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2017년에는 애플, 구글, 마소, 아마존, 메타 등 우리가 아는 빅테크들이 다수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을 보시면 테슬라, 엔비디아까지 올라왔습니다. 2010년 전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이었던 엑슨모빌은 10위권 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빅테크 기업이라도 10년 뒤에 10위 안에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면 왜 좋은 종목이 빅테크 주식인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영상에서 빅테크를 분석해드린 내용들의 공통점은 앞으로 전세계 핵심 산업인 4차 산업에 이 빅테크들이 이미 진출해서 선점해 있고 압도적인 기술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뛰어난 현금 창출 능력을 가지고 있어 안정적이기도 합니다. 4차 산업은 이 세상 모든 것을 바꿀 만한 큰 파드라고 생각합니다. 그 4차 산업에 이 빅테크들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종목이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앞으로 모든 제품이 다 기계화가 될 것이며 반도체가 들어갈 텐데 거기에 엔비디아나 AMD 칩이 안 쓰일까요? 가장 성능이 좋은 칩인데 말이죠. 그리고 전기차는 아직 전 세계에서 10% 점유율도 차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테슬라의 매출이 얼마나 늘어날까요? 메타버스 하면 떠오르는 기업이 있나요? 애플, 마소, 메타 플랫폼 전부 빅테크입니다. 클라우드 하면 아마존, 구글, 마소가 가장 먼저 떠오르고 AI를 생각해도 구글, 마소, 우주를 생각하면 스페이스X가 생각납니다. 우리가 앞으로 커질 산업에 해당되는 기업들은 이미 빅테크 기업들입니다. 아직 본격적인 시작도 안 한 시장에서 이미 강력한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좋은 매출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코로나로 인해 가속화됐으며 이미 다른 기업들이 끼어들 수 없을 정도로 격체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앞으로도 안정적이면서 좋은 수익을 볼 확률이 높은 기업이 빅테크라 생각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확률이 높은 거고 100%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10년 뒤에 글로벌 시가총액 탑 10에 분명 없어지는 빅테크 기업도 생길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아무리 빅테크 기업이라도 항상 공부하고 여러 소식들을 분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빅테크를 많이 들고 있기에 여러분들께 좋든 나쁘든 여러 소식들을 빠르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시장이 하락하든 상승하든 바로 앞을 보지 마시고 저 멀리 있는 산을 바라보신다면 단기적인 변동성은 아무 스트레스도 주지 못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절대 투자 추천 영상이 아닌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